자, 포인트 13 개발 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자, 95분 문제 풀기 전에 개발 허가 제도를 간단하게 복습해 드리고 문제 풀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봐주시면 됩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도입니다. 자, 개발인 허가 제도에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죠. 일단 뭐 개발인 허가 제도가 무엇인지 개요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개요 설명. 자, 그리고 이 지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게 될지 허가 대상 이렇게 하면은 제목을 제가 적으면은 막 머리에 떠올라야 되죠. 건공 토토토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근데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받지는 않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임의사항도 있다, 그죠? 네, 임의사항도 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허가 대상을 변경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 근데 사업 면적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뭐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그 변경은 변경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근데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는 변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신청입니다. 허가 신청하면은 준공사를 받기까지 그 과정,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제도에서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은 무엇을 내용했는지 테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주제들이 살짝 떠오르면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한 거 아닐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목을 봐도 떠오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허가제도 무엇일까? 자,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죠.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때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네,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이죠. 이렇게 도시계획과 군계획으로 계획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공작물 설치를 하고 토지 형질 변경 등 국토를 개발할 수 있다고. 자, 이때는 관할 시청군청에 가서 허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봐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세 가지가 있잖아.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 의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형질 변경하고 이럴 때는 개발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 있죠. 비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이야.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사적 개발을 땅 사서 누구는 공장 지어버리고 누구는 옆에 전주택 지어버리고 그러면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땅 사서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개발할 때는 네, 그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성장 관리에 맞는지 용도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 규모가 적합한지 주변에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질량을 준지 여부 등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은 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어디 가서 허가받죠?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받게 하는 거 이것을 개발 행위 허가 제도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개발 행위 허가제도에 대한 개요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개요는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럼 자, 문제 나갑니다. 도시개발법상 민간이 제한한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토지 형질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겠습니까? X잖아.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 공적 개발이니까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예를 들면 그렇게 시험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생각의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개요 이해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 제도에 의해서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될까? 그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우리 이렇게 외웠죠. 건공, 토토토 그렇게 외웠죠. 건공, 토토토 그리고 녹관자, 일적 그렇게 웃었다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렇게 나가는데 이때 건축물의 건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건축물의 건축하면 틀려요 이게.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뭐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목만 달랑 외우고 공부한 척 하니까 답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봐요. 건축구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그 건축이 이루어지면 허가를 안 받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그 개발이 이루어지면 관할 시청 건축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하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 대상인데 동시에 건축부에 가면은 또 건축법상 건축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건축부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무엇이 되죠? 의지가 돼, 의지가 됩니다. 근데 그 건축부에 따라서 건축을 건축할 때 국토교육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았다고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되지는 않는다. 수업 시간에 다 해드린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 제목만 건공 토토토 건이 뭐죠? 건축. 거기서 끝나면은 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자기는 외웠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우울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되고 더 좋은 거 남아 그 주변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공작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도 여기서 생각이 한 발짝도 옆으로 나가지를 못하면 안 되죠. 저 수업할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여기 경부고속도로였어. 옆에 이러면 농지가 있었어. 삼성전자에서 그 농지를 임차해서 삼성전자 광고탑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 이 광고탑은 지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게 뭐죠? 공작물 설치잖아.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다가 삼성 광고탑 세우려면은 삼성하고 삼성전자하고 여러분 토지 소유자하고 맞는 계약에서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그 개발행위,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야 이거 진짜 아는 거잖아.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이 뭐죠라고 하면 정확하게 개념을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고 한 20%는 잘 모를걸? 한 80% 이상 알고 있지만 형질 변경이 뭐죠?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그 모양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공유, 수면, 매립, 공유, 수면, 매립도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은 인천 앞바다 공유, 수면 매립할 때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하면은 그것은 인천시로부터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만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죠. 누구나 포크레인 장비 투입해서 바다를 매립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오늘 외워드릴 게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의 허가 대상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외워요. 이거 요약집하고 기본서에 있으니까 안 적어도 되거든. 그래서 나올 때 외워요. 나중에 복습할 때는 같이 이제 요약집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토지를 분할 때 개발의 허가 대상 첫 번째 같이 외워요. 녹관농자 이렇게 외우는 거죠. 녹관농자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나 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 그래서 간단히 하면은 녹관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그렇게 보면 돼요. 녹관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물으면은 대답하셔야 되는데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도 개발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 이렇게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할 때는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개발 허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를 받게 됩니다. 3개. 녹관농장에서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허가 대상은 최소한 이 정도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개발행위 허가 받진 않잖아. 그죠? 네, 임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가 대상인데 개발 허가 받지 않는 경우 임의사항이 생각나는 거 무엇이 있죠? 재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거 맞죠? 기억나죠? 그죠? 근데 응급조치 목적인 개발행위는 좋죠. 사후 몇 일 내에 신고합니까? 1일 내에 사후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신고를 할 수 있는 정축, 개축, 재축은 이 법상 개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법
건축법상 건축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도 아닌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이 법상 개발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도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도 아닌 건축물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무엇으로 보이죠? 우리 마당에 바둑이, 그죠? 네. 계집이잖아. 지붕 있잖아. 벽도 있고, 그죠? 건축법상 건축물이야. 이게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입니까? 아니죠.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입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도 아닌 이런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이 법상 개발허가 대상도 아니다는 얘기죠. 저 건축허가 받으러 왔습니다. 네, 계집 지으려고요. 뭐.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경미한 것은 허가받아 안 받아? 경미한 개발행위, 경미한 사항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근데 경미한 개발행위, 무게, 부피, 깊이, 높이는 얼마? 50 이하 경미, 면적은 25 이하 경미, 그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대상을 허가받았습니다.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은 항상 새로운 절차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허가상 변경을 뭐 해야 되죠? 허가 받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권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개발허가를 받았어. 허가 기간이 2년이야. 2년 내에 이 땅을 전부 택지로 개발하겠수 라고 개발허가 받았어. 근데 그 사업기간을 네 마음대로 3년으로 변경한다면은 변경허가를 받을까 안 받을까? 상식적으로 받아야 되죠. 근데 2년으로 개발허가 받았어. 근데 널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기간을 공기를 단축했어. 단축.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되잖아. 그것도 빨리 끝나도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변경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것은 안 해도 상식으로 되잖아 또. 그래서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 사업기간 연장은 변경을 받지만 사업기간 단축은 변경을 받지 않죠. 그리고요. 또 농림지역에서는 3만 제곱 미만이면 개발허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만 제곱미터를 허가받았어. 2만 제곱미터를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근데 몰래 3만 제곱미터를 바꿀 거야. 3만 제곱미터로 면적을 더 늘려서 개발해 버릴 거야. 주변 지역을. 이걸 그냥 할 수 있을까?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까? 변경허가 받아야 되겠죠. 근데 2만 제곱미터로 개발허가 받았는데 실제로 개발은 15,000 제곱미터만 개발할 거야. 그것을 또 허가받을까? 임의로 할 수 있을까? 임의로. 사업 면적을 확장하면은 허가받지만 사업 면적을 축소받으면은 변경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제 오차 반영을 위한 불가피한 변경 등등 나옵니다. 뭐 그게 상식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개발이 허가자는 잠시 뒤에 다시 하고 문제 일단 풀어봅시다. 자, 보세요. 101페이지입니다. 95번 문제죠. 95번. 자, 국토교육법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일정 행위를 관할 시청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이다. 맞습니까? 네. 2번 경장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3번 도시지역 안의 산림에서 임도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 익숙합니까? 낯습니까? 낯설이 낯설의 증상이야. 지금 이 3번을 읽었는데 낯설어라고 하신 분은 좌표를 잘 설정하시고 정확하게 총을 쏘신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설명드리시면 됩니다. 물론 요약집과 기본세는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이제 보일 거야. 그래서 일단 설명 듣고 같이 볼까요? 봐주세요. 여기를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토지 형질 변경하고 토적 채취를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으면 국토교육법상 개발허가 대상 맞죠? 이 법에 의해서 개발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토지 형질 변경과 토적 채취에 대해서 다른 법이 이 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그럼 여기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공통점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존용도입니까? 개발용도. 공통점으로 그렇게 묶을 수 있죠. 네. 이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 안에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을 설립원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임도 설치 그리고 사방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 사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 용지를 변경하고 토지 채취할 때는 이 법상 개발허가를 안 받고 다른 법률이 적용돼요. 임도 설치를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그냥 산림법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슨 법?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사방법 규정에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산림원에서 임도 설치를 목적으로 하나 사방사업을 할 목적으로 형질 변경하고 토지 취득할 때는 이 법상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 옮겠습니까? X. 이 법에서 개발허가 받지 않고 임도 설치를 목적으로 형질 변경할 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되고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할 때는 사방사업법 규정에 따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객관식으로 어차피 들어가서 이게 한 줄 들어가요. 한 줄 들어갔을 때 너무 낯설지 않을 정도로 그냥 또 적어놓을 필요도 없다. 지나갈 때 한번 읽어달라고 앞에다가 R, 리딩 표시 한 번 정도 해두면 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한 번씩 읽어 낯설지 않을 정도만 해두면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면 매번 가르치겠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는 거죠. 그 정도 하면 되겠어. 이거 필기하는 것은 존방법 아니고 요약집과 기본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또 한번 동행목에서 한 번 더 지문을 띄워줘요. 또 앞으로 공식적으로 한번 띄워준다고 조문해서 그때 본 적이 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 옆에 또 쉬는 시간에 언니 임도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단어는 몰라도 된다니까. 임도가 뭐죠? 산길, 임산물 수송을 위한 산길을 임도라 그래. 옆에 산길 적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사방사업은 뭐죠? 우리 그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위한 사업을 하죠. 이런 사업을 사방사업이라 그래. 근데 적으면 안 돼. 단어 시면 안 나오니까. 아무튼 임도 설치나 사방사업을 목적으로 형질 변경하고 토지 취지하면은 이 법상 개발허가 받습니까?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까?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이 법을 쪽지에 적어서 외울 일도 없고 암기를 안 해도 돼요. 보면은 기억날 정도. 부정만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내려주십시오. 건축법상 신고 동그라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출 컸죠? 개축, 정축, 재축은 경미하니까 허가상입니까? 임의상입니까? 임의상.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다음 5번. 개발이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에 걸쳤어. 개발이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성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는 그 개발이 허가 규모를 정할 때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습니다. 5번이 답이에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개발이 규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이 허가 규모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예를 들면 쉬워집니다.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조금 이따 해야 되는데 우리 개발이 허가 기준 개발이 허가 기준이 5개인데 제가 3개는 외우라고 하거든요. 요약집 기본서에 가면 개발이 허가 기준이 3개가 체크되어 있다고. 1번이 이렇게 돼 있어. 네, 제일 먼저 허가 신청된 개발 규모가 적합해 허가해 줍니다. 용도지역별로. 근데 규모는 뭐죠?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규모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왔다고. 농공간 얼마죠? 3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 신청된 면적이 얼마 미만이어야 됩니까? 3만 제곱 미만이어야 개발 허가를 해주는 거죠. 그 3만 제곱 미만이면 개발 행위 허가 면적이 됩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허가를 받을 수 있는가?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형질 변경 규모가 3만 제곱 미만이어야 개발 허가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전 녹지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얼마죠? 5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개발 허가를 해줍니다. 농공간 3만, 본옥자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얼마죠? 나머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이제 개발 허가를 해주거든. 이거 요약집 기본서에 전부 암기 다 적어놨습니다. 같이 암기했고요. 나올 때마다 연습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여기에 여러분의 고객이 땅을 샀습니다. 땅 샀어. 땅 샀는데, 자, 여러분의 고객이 땅 샀는데, 이게 2만 제곱미터예요. 전체 2만 제곱미터 땅을 샀는데, 세상에 두 곳에 걸쳐 있는 거야. 보전 녹지 지역에. 보전 녹지에 걸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걸쳐서, 3천 제곱미터 걸쳐 있다고. 보전 녹지 지역에 3천 제곱미터 걸쳤고, 2만 제곱미터 가운데서 오른쪽이 이제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
오른쪽이 관리지역이라고 할게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에 17,000, 17,000, 17,000 정도 걸쳐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개의 토지를 샀는데 두 개의 용도지 걸쳤을 때 개발 허가 받으려면 그 규모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 그중 넓은 용도 지역, 넓은 지역에 걸친 지역의 개발 허가 규모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용도지에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개발이 허가 규모를 각각 적용해. 각각. 그럼 아까 보존녹지 지역은 개발이 허가 규모가 얼마죠? 5,000원 미만이잖아. 그러니까 보존녹지에 걸친 3,000제곱미터는 보존녹지 지역의 개발이 허가 규모 5,000제곱 미만이면 허가되는 거고, 이쪽에 관리지역에 걸친 면적은 관리지역 면적이 얼마 미만이 됩니까? 3만 제곱다. 3만 제곱 미만이면 허가해 주는 거야. 그러면 관리지역에 걸친 면적이 17,000제곱미터니까 3만 제곱 미만이죠. 이런 개발의 허가는 나요, 안 나요? 나요.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개발의 허가 대상 토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개발의 허가 규모에 관한 규정이 각각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95번 문제를 만든 이유가 메시지가 몇 번? 3번하고 5번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요. 그러니까 3번과 5번 이거 지문은 이거 한 번 보고 한 달 동안 책 안 보면 기억이 남을까? 잊어버릴까? 잊어버리죠. 그래서 누가 3번과 5번의 지문을 시험장까지 가져갈까?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다시 보느냐 싸움이에요. 고의 접어 넣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97번. 국토교급상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 분할을 허가받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 허가 대상은 아까 3개가 있고요. 그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5개가 있다고. 그러면 5개 외우실래요? 어차피 외워야 될 3개를 외우실래요? 허가 대상 3개를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3개를 외우게 한 거죠. 저 좀 볼까요? 아까 토지를 분할할 때 개발 허가 대상. 자, 첫 번째가 녹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마지막이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 다시 할게요.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임의사항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97번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은 임의사항은 외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낯설 거야. 97번 문제 보기 1번부터 4번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임의사항 1번부터 4번까지 임의사항이에요.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번 봅니다.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실부지로 지형도면 고시된 토지의 분할인 경우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요.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도 개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 양려할 목적으로 분할할 경우에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임의사항이고 5번 정답이죠.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5번이 정답이죠. 인허가 받지 않고 인허가 없이 너비 몇 미터? 5m 이하로 행하는 토지 분할. 여기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녹관 농자 안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토지 분할. 인허가 없이 행하는 토지 분할. 그리고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98번 국토교급상 개발 허가 사항을 변경합니다. 변경할 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사업기간 단축입니까? 연장입니까? 단축은 변경을 받지 않죠. 단축 동그라미. 단축의 반대는 뭐죠? 연장. 연장은 변경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사업기간, 사업면적 5%도 불문해서 사업면적을 확장하면은 변경을 받죠? 이 답이에요. 확장입니까? 축소해야 안 받습니까? 축소를 안 받죠. 그래서 확장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반대 말 적어둡니다. 아니야 축소. 사업면적 5%도 불문해서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지만 확장은 개발허가를 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3번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허가사항을 줄 거죠. 불가피한 변경 줄 거면 되죠. 그리고 지력법이나 건축법상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오차 반영 변경 줄 거죠.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불가피한 변경이죠. 불가피한 변경 줄 거면 되죠. 그래서 불가피한 변경, 오차 반영을 위한 변경, 축소 변경, 그리고
연장입니까? 단축입니까? 단축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는다. 살짝 읽고 지나가면 되겠죠. 이런 것은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오지선당에 출제가 되는 형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보십시오. 99번. 자, 국토급급성 개발잉 허가에 관련된 설명, 개발잉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9번부터 100번까지 전부 개발잉 허가 절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01번, 102번 전부 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개발잉 허가 절차를 전체를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봐주세요. 개발잉 허가 절차 복습 전체를 기본 강의하고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자, 전답 가송 등 농지가 있고 이것을 이제 택지나 상업 농지, 공장 농지 등으로 개발합니다. 개발하면은 밀어야죠. 네. 밀어서 산이 높으면은 잘라냅니다. 뭐죠? 절토. 계곡이 낮으면은 흙이나 자갈, 파이토를 채워서 덮어줍니다. 뭐죠? 성토. 그리고 팽팽하게 고르게 됩니다. 절토, 성토, 정지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겉모양을 바꿉니다. 뭐죠? 토지, 형질, 변경. 이 형질 변경을 내면은 재개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의해서 형질 변경하면 허가받아 안 받아? 안 받아도 되지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게 되죠. 자, 그때 개발잉 허가 절차, 개발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일단 허가권자에게 관할 시청군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맞죠? 허가 신청서 제출하거든. 그때 물어볼게요.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일정한 것을 첨부합니다. 무엇을 첨부했죠? 일정한 계획서. 그렇죠?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계획서를 첨부하냐면은 여기서 절토, 성토 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위해 방지 계획서, 환경 방지 계획서, 조경과 경관 계획서, 그리고 개발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 등을 첨부합니다. 근데 기반시설 설치,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이 있어. 어디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공부 많이 하셨구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어차피 개발이 완료되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이기 때문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 개발허가 신청 제출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용지확보 계획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자, 이렇게 허가 신청서가 시청군청에 제출되면은 시청군청에서는 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되죠.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처분은 개발의 허가 신청서 제출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내에 특별한 사유로서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 공사를 하겠죠. 공사 끝나면은 준공사를 받게 돼요. 준공 검사를 받게 돼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그때 개발 허가 대상 건공 토토토 녹관자 일적 중에서 사업 완료 준공사를 받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 뭐죠? 토지 분할하는 것하고 물건을 적치 쌓아놓은 행위는 물리적 공사가 수반되지 않거든. 삽질하지 않거든. 그래서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는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았어.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이미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준공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준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준공사를 받지 아니한다. 세 가지. 토지 분할, 물건 적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오지선당에 반영이 됐고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어느 것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 다음에 개발잉 허가를 할 때 자,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쳐서 처분하게 되잖아요. 그때 의견은 누구의 의견을 듣죠? 주민과 전문가입니까? 지방의회입니까?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 이것도 많이 강조했거든요. 아, 좋아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 지정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시기획위원회와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치거든요.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개발허가를 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외워야 될 게 방금 문제 만들어뒀어요. 이것도 도시군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난 개발행위는 허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때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허가 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잠시뒤 할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뒀거든요. 다 챙겨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내에 허가 내지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허가를 이렇게 하는 기준이 있어. 허가 기준 5개도 한 문제로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5개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 4번, 5번 상식이니까 개발이 허가 심사 기준은 3가지를 딱 외우면 돼요. 3가지. 제일 먼저 허가 신청된 형질 변경 허가 규모가 적합해야 허가 줍니다. 농공간 3만 제곱 미만, 본옥 차보 5천 제곱 미만,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 미만이어야 형질 변경 허가돼요. 물론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은 3만 제곱 미만 범위에서 형질 변경 허가 규모를 지역 특성에 맞도록 조례로 따로 정한 것도 특례로 허용이 돼요. 이것도 문제에 다 넣어놨다고. 농공간 3만, 본옥 차보 5천, 나머지 용도지역은 1만 제곱미터.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계획입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입니까? 허가 신청된 개발행위가 도시군 관리계획과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되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그런 것들이 허가 기준에서 암기해 줄 것. 특히 1번, 2번 위주로 암기하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15일 내에 개발행 허가를 할 때 허가 신청을 첨부해야 될 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개발행 허가 신청자에게는 조경 조치나 위해 방지 조치, 기반시설 확보 등을 할 것을 조건을 붙여서 개발허가를 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허가죠? 조건부 허가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죠. 그리고 개발허가가 땅 사서 공장용지, 상업용지 개발하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세금은 모르겠는데 드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행보증금 예치 들어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가 있죠. 이행보증금 예치를 이런 거예요.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계획서 내용, 환경 방지 조치, 위해 방지 조치, 환경 방지 조치,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 등 조치를 할 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개발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시키 둡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이행보증금 예치라고 한다고. 그때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 5개를 외웠어요.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굴비, 발차기, 이렇게 돼요. 굴이 뭐죠? 굴착으로 붕괴, 손괴 우려가 있거나 비탈민의 적용이 필요하거나 발파로 인근적 피해가 예상되거나 차량 통행으로 주변 환경 오염 우려가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기반시설 설치를 이행하도록 이행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죠. 국가 등은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입니까? 면제해 줍니까? 면제.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몇 %? 20%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금을 예치게 합니다. 납입방법은 현금 납입 원칙인데 현금이 없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수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치된 보증금은 개발허가 받은 자가 뭘 받으면 되죠? 준공사를 받으면 예치보증금은 국고에 기속됩니까? 반환됩니까? 반환.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반환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야기식을 쭉 읽으면 쉬운데 이제 공부를 하신 거 외우면 어렵고 막 그렇죠. 네. 반복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듣는 게 좋죠. 자,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오세요. 99번 문제죠. 네, 99번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법상 개발행 허가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 행위를 마치면 행정청에 준공서를 받아야 한다. 오몇 X입니까? X. 이게 답이죠. 토지 분할 줄 거죠. 토지 분할하고 아까 두 가지가 더 있었죠. 물건 적치,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죠. 또 하나가 사용승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죠.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리고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준공사를 받지 않습니다. 3가지. 1번이 정답이죠.
이번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개발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 연면적 5% 미만에서 확대를 하려면 변경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산면적 몇 %? 5% 미만에서 축소 변경은 변경을 받지 않지만 건축물 연면적 5% 미만에서 확대는 변경을 받죠. 다음 3번. 개발 허가를 할 때 미리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경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이게 무슨 허가죠? 조건부 허가 제도죠.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 시행을 위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의 건축이 이루어졌으면 사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입니까? 공적 개발은 개발 허가 받지 않죠? 네.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분할,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입니까? 임의사항입니까? 임의사항. 허가사항 시설 암기하고 있죠? 암기된 3개가 아니면 전부 임의로 토지 분할이 허용된다고 문제 풀어가면 되죠. 아까 허가 대상 토지 분할 지금 7번째 하는 거예요. 저를 볼까요? 첫 번째 뭐죠? 허가를 받아야 할 토지 분할. 녹감 농장에서 인허가 제한하는 토지 분할. 두 번째가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하는 토지 분할. 세 번째가 인허가 없이 너비 5m. 이렇게 익숙하면 돼. 객관식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토지 분할에 대해서 개발 허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5번.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개발 허가 사항이 아니고 임의 사항입니다. 100번. 국토교육법상 개발 허가 절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행위를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조경 등에 관한 일정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1번이 원칙이고 동그라미 2번이 예외죠. 당목구 도죽구. 3번. 허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게 됩니다. 맞죠? 4번. 개발 허가를 할 때 그 개발 행위에 따른 조경 등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 허가가 가능하고요. 5번.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하려면은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틀렸잖아요. 개발 허가 절차에서 의견 청취는 주민과 지방의회가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의견을 듣죠?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지방의회도 아니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넘어왔습니다. 101번. 자, 국토교육법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개발인 허가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의 시비를 거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출문제죠. 개발인 허가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허가 신청서 제출되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 사업체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자, 박상에 들어주십시오. 기억. 다른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 심의를 이미 받은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 대상이 아니죠. 2번.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 관련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아니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그리고 도시교통정비조치법상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는 전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얼번까지 묶어줍니다. 기억부터 리얼까지 묶어주시고 기억부터 리얼까지 묶어서 앞에다가 심의 생략 대상이죠. 개발이 허가 과정에서 심의 생략 요건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꼭 외워야 될 게 있죠. 꼭 외워야 될 게 기억, 니은, 특히 니은번이죠. 한 줄씩 주로 들어갑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구역에서 개발이 허가를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과 성장 관리만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이 허가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거나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 그럼 자동으로 이제 부피가 35,000제곱미터인 토석 채취, 즉 토석을 채취할 때는 3만 제곱 이상이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요. 3만 제곱 이상은 심의 대상이니까 여기는 얼마죠? 35,000제곱미터인 토석 채취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심의 대상은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심의를 거치지 않는 대상을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라고. 아셨죠? 네. 특히 101번은 심의 생략 요건 중 무엇을 외우라 그랬죠? 니은번, 기억번. 니은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102번. 개발의 허가 기준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03번도 이제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104번 문제인데, 자, 104번 문제는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그래서 104, 105, 106번까지가 이제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은 설명 좀 드려야 됩니다. 개요 설명을 해서. 자,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죠. 성장관리 방안이.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는 거. 그 이유가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풀 수가 없어. 자, 봐주시고요. 자, 성장관리 방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 서울시. 그리고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 할게요. 네. 서울시 행정구역인데 나가면은 이제 도시적 외지역입니다. 도시적 외지역이다라고 표시합시다. 도시적과 도시적 외지역 표시해놓고 잘 보세요. 자, 도시지역에서 서울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 분이 되겠죠. 자,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세 개가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렇게 되죠. 물어보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어디죠? 자연녹지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된 것은 생산녹지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서울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곳 여기까지 주상공까지는 보전용도입니까? 유보지역입니까? 개발용도입니까? 개발용도. 개발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됐고 이미 개발된 지역입니다. 개발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연녹지지역과 서울에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까지.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까지는 보전용도입니까? 유보용도로 볼 수 있습니까? 유보용도. 개발이 유보돼 있죠. 유보용도가 됩니다. 유보용도라고 할 수 있죠. 유보용도. 그리고 남아있는 거 불러주세요. 보전녹지지역, 도시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또 나가면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게 되잖아요.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공통점은 개발용도입니까? 보전용도입니까? 이곳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입니다. 보전용도로 볼 수 있죠. 보전용도. 그래서 용도를 구분하면 이렇게 크게 이제 개발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개발용도로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대부분이 미개발된 상태입니까? 이미 시가지입니까? 이미 시가지로 조성이 됐죠. 근데 개발이 유보되어 있잖아. 여기는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유보용도하고 보전용도의 공통점, 이 지역은 아직까지 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가 많습니까? 비시가지. 아직까지 시가지로 개발되지 아니한 곳이 더 많죠. 뭐 비시가지 그렇게 볼 수 있네. 자, 그럼 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개발이 허가제도잖아.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부터 토지용지를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 개발을 하려면은 서울시청에 개발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서울시 관할구역에서 서울시청의 개발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일단은 시가지하고 비시가지 중에서 어느 쪽에 개발허가 신청이 대부분이죠?
여기는 시가지는 개발이 대부분 완료되어 있잖아. 서울 강남에 땅 사서 형질 변경공사에서 택지 조성하고 공장분리 조성하고 상업 농지 조성할 땅 남아 있습니까? 다 개발 끝났죠, 뭐 시가지는. 여기는 개발허가 신청 건수가 작은 거죠. 아주 작아요. 그럼 대부분 서울시청의 개발허가 땅 사서 서울시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내가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은 비시가지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발허가 신청, 유보지역이 제일 많고 보존지역이 일부 있겠죠. 그럼 여기서 개발허가 신청되면은 서울시에서 개발허가를 해줬어. 해주면 땅 주인은 누구는 전원주택 짓고 누구는 그 옆에 공장을 지어버리고 누구는 축사를 지어버리는 거야. 소똥 냄새 맡으면서 저는 생활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개발이 허가를 해주더라도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계획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비시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비시가지의 성장, 비시가지의 개발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개발용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합니까? 비시가지입니까? 비시가지, 유보지역과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개발이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공장 지을 수 있도록, 전원주택 지을 수 있도록 허가만 해주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보해 주는 거지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상하수를 설치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공원 녹지 조성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수립하는 계획을 성장관리방안, 비시가지의 성장을 자율적으로 관할 시청 중에서 관리할 목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관리방안은 자,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게 됩니다. 성장관리방안에 의해서 이 지역을, 이것을 계획을 해요. 이 지역에 개발허가를 해주면서 어떤 기반시설을 확보해 줄 건지, 기반시설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그럼 개발허가만 해줍니까? 도로 만들어줍니까? 도로 만들어주고 상하수도 설치해주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공원 녹지 조성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대신에 기반시설을 배치해주는 대신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야 되니까 전원주택 단지는 한 곳으로, 그죠? 물류유통단지도 또 한 곳으로, 공장은 그 밖으로,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이 지역에 개발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그냥 둡니까? 제한해야 됩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이제 제한을 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옆에 공장을 지으면은 멋지게 규제를 하는 거죠. 용도 제한을 합니다. 대신에 시킨 대로 했으니까 계획에 맞도록 개발한다면은 또 이익을 줍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건폐율 특례 규정에서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본래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방안에 수립되면 얼마? 50%로 완화해 주잖아. 그것을 성장관리방안으로 공적으로 50%로 완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제한을 하는 대신에 용도에 맞도록 건축한다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장관리로 수립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이 얼마였죠? 30%. 이제 그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들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입니다. 의무적 포함사항이에요. 낯설지 않죠? 여기다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더하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에서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최저 한도를 빼버리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관련된 문제 다 만들어 뒀겠죠?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문제 보십시오. 자, 105페이지 104번 문제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상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할 수 있는 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시가지죠. 개발용도죠.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답은 1번 작년에 기출 문제예요. 그 밑에 보십시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유보용도 아니면은 보전용도잖아. 이런 적은 성장관리원 수립대상 맞죠? 앞에 수식어는 참고사항밖에 안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개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접근이 안 되잖아. 이런 것은.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105번. 국토교육법상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역사 시장구순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율적 수립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관할, 시청, 군청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합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 아니죠. 2번 비지가지의 난개발 방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 3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때는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동그라미. 관경정위원장과 협의합니다. 협의 동그라미. 그리고 지방도시구역내 심의를 거치합니다. 심의 동그라미. 의견을 듣고 협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렇게 하고 지정하면 됩니다. 심각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번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하고요. 5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 10% 이내의 변경 줄 것이십시오. 전체 면적 10% 이내의 변경. 여러분 전체 면적 뭐 5% 미만의 변경, 10% 이내의 변경. 이런 변경은 큰 변경입니까? 경미합니까? 경미한 변경이잖아. 경미한 변경은 절차를 거칩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거든요.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야 되죠. 제일 끝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 10% 이내의 변경은 그 변경 시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안이할 수 있다. 맞습니다. 106번 국토교육법상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 1번 기반시설 배치 규모 줄것죠. 2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줄것죠. 3번 건축물의 금필 줄것죠. 4번 건축물의 용적률 줄것입니다. 여기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성장관리방안입니까? 성장관리방안 의무적 포함사항이죠. 맞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의무적 포함.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맞아요.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5번이고 5번에 줄것죠. 건축물 높이 최고 한도, 제재 한도.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이고 거기다가 5번을 더하면은 무엇이 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적 포함사항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과 성장관리방안 수립 시 둘 모두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사항은 몇 번부터 몇 번이죠? 1번부터 4번 그렇게 됩니다.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107번 국토교육법상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 외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외치 대상입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국가 등은 면제. 2번 개발행위로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외치 사유 맞습니까? 네. 3번 토지 형질 변경 토적 제치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면 이행보증금 외치 사유 맞습니까? 네. 2번, 3번 묶어주고요. 뭐죠? 외치 사유. 이행보증금 외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외치 사유 몇 개가 있죠? 5개. 굴비, 발차기, 전부 복수할 것. 한번 읽어보시면 되죠. 다음 4번. 이행보증금 외치 금액은 줄것죠. 총 공사비의 몇 %? 20% 이내 줄것 하면 되죠.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지방권 도시공계획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정확한데요. 5번 이행보증금은 현금 납입 원칙이죠. 이행보증금 등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단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틀렸잖아. 개발허가 받은 자가 언제? 준공검사를 받은 때. 허가받은 개발사업 완료 준공검사를 받은 때 반환됩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때 개발허가 받은 자에게 예치보증금은 반환이 되죠. 108번부터 이제 문제가 내용이 달라요. 개발허가 제한입니다. 그래서 개발허가 제한은 휴식 후에 진행하겠습니다.